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여행 유튜브를 하면서 참 많이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주변에서 와 부럽다, 나 너처럼 살고 싶다, 이런 소리 참 많이 듣고, 제 지인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또 구독자님들도 아 이렇게 여행하는 인생 참 부럽다, 나도 은퇴하고 저렇게 여행하면서 돌아다니고 싶다, 이런 말씀들 참 많이 하십니다. 아무래도 제 채널의 장르가 여행이지 않습니까? 주제가 여행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실 텐데,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와 실제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여행 유튜버가 갖는 진실과 오해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해볼까요? 제가 총 10가지씩을 준비를 해왔거든요. 자, 진실편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여행은 쉬는 것이 아니고 직업이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여행 가실 때 힐링을 하고 휴식을 취하고 스트레스를 풀고 이런 목적으로 여행을 가시죠. 근데 제가 하는 여행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여행을 하면서도 계속 무엇을 찍을지, 또 어떤 각도로 카메라를 찍을지, 저 사람과 인터뷰를 하면 어떤 것들이 나올지, 모든 거 하나하나가 약간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돌아다니게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몸은 여행을 하고 있는데 머리는 여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닌 거죠. 자, 두 번째, 하루를 써도 쓸 것이 없을 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제가 여행을 하면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든 걸 다 예상할 수는 없어요. 물론 여행을 하면서 코스는 짤 수 있겠죠. 오늘은 여기 가서 이런 콘텐츠를 찍고 저기 가서 저런 거를 체험하고 이런 걸 해야지. 근데 이게 원하는 대로 다 순조롭게 흘러가는 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촬영했는데 아무것도 건질 게 없는 날이 있어요. 그런 날은 사실은 영상을 버리기도 합니다. 시간도 투자하고 돈도 투자했지만 그게 때로는 그렇게 될 때가 좀 있더라고요. 자, 세 번째, 촬영보다 편집이 더 힘들 때가 많다. 이거는 더 많다가 아니라 항상 편집이 더 힘듭니다. 촬영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머릿속에서는 일을 하고 있는 과정일지어도 몸이 여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촬영을 할 때 뭐 계속 말을 해야 되고 누군가를 만나야 되고 뭐 컨텐츠를 생각해야 되고, 맞습니다.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분 자체는 여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다 끝내고 방에 들어와서 편집을 딱 시작할 때는 와, 오늘 촬영한 내용 원본 영상이 너무 길어, 이거 언제 다 보면서 언제 다 커트하고 언제 이걸 다 하고 있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하루 촬영해서 한 편을 만드는데 편집하는 시간만 최소 이틀 정도는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니 결론은 항상 촬영하는 시간보다는 편집하는 시간이 무조건 더 오래 걸린다,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네 번째, 돈은 들어오기 전에 먼저 나간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유튜브는 수익이 이번 달에 들어오지 않아요. 다음 달에 들어옵니다. 다음 달 말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2월이지 않습니까? 2월 달 촬영해가지고 감사하게도 봐주셔서 그런 수익들이 나면 정산이 돼서 3월 마지막 주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항상 선지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가 만약에 이번 달에 촬영을 했는데 조회수가 잘 안 나왔다? 이번 달은 괜찮아요. 저번 달 수익이 이번 달에 들어왔으니까. 근데 이제 다음 달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게 시간차를 두고 수익이 들어오고 지출은 지금 실시간으로 나가니까, 이런 게 아마 여행 유튜브를 하면서 좀 계산을 미리미리 조금 하면서 그렇게 여행을 다니게 되더라고요. 자, 그 다음 다섯 번째입니다. 숙소는 사실상 작업실이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해외여행을 나가서 숙소를 잡을 때 어떤 거를 위주로 많이 보시나요? 얼마나 깔끔한지, 벌레는 없는지, 아니면 뭐 부대시설, 호텔에 수영장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실 텐데, 근데 저는 호텔을 잡을 때 맨 첫 번째로 보는 게 테이블입니다. 책상이 있는지, 그리고 의자가 있는지. 쉽게 얘기해서 어떤 호텔들은 굉장히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방에 화장대랑 화장대 의자만 있어요. 등받이가 있는 의자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편집을 하려면 하루 종일 노트북을 만지작 해야 되는데 등받이가 없으면 사실 허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저는 숙소를 볼 때 맨 처음 보는 거, 작업용 테이블과 의자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요거를 먼저 보게 됩니다. 결국은 작업실을 찾는 거죠, 작업실을. 자, 그 다음, 혼자라서 자유롭지만 책임도 전부 혼자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혼자 여행하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그걸 여행 유튜버에 대입을 해보면 이 컨텐츠가 맞는지 아닌지도 다 제가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고, 여기에 경비를 투자해가지고 여행 컨텐츠를 만들었지만 여러분들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재미없는 영상이 돼버리면 다 그냥 뭐 조회수가 안 나올 테니까 지출로만 잡히고, 모든 부분을 다 스스로 혼자 다 책임져야 되는 거. 그리고 만약에 일정이 꼬인다 그러면 누군가와 쉐어해서 상의를 해서 이렇게 해볼까? 이런 아이디어를 누군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얻을 수 없다는 거. 혼자 여행하는 게 당연한 거겠지만 모든 결정은 내 스스로 해야 되고 모든 책임도 내 스스로 져야 된다, 뭐 이런 거죠. 자, 그 다음, 조회수는 예측이 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제가 굉장히 공을 들이고 편집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오래 걸려서 제작되는 영상이 있고, 그냥 설렁설렁은 아닙니다만은 조금 편하게 수월하게 그렇게 좀 빠른 시간 안에 촬영이 되고 편집도 끝나는 영상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공을 더 많이 들이고 그런 영상이 조회수가 더 잘 나오는 거를 바라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겠죠. 근데 조회수가 예측이 안 돼요. 이거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시겠지? 이거 알고리즘 좀 타겠지? 하는 영상들 망한 거 수두룩합니다. 근데 의외로 요거는 재미가 없는데 업로드를 해야 되나 하는 영상들이 오히려 조회수가 잘 나온 것들이 있어요. 정말 예측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튜브 시스템이 좀 사람을 피말리게 하는 그런 게 없잖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제가 촬영하는 그 여행지가 가고 싶은 곳의 1순위였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여행지를 정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 내가 가고 싶은 곳을 찾아보게 되지 않아요? 저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보는 거는 이 여행이 컨텐츠가 될 수 있느냐를 제일 먼저 보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어떤 가고 싶은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뭐 A라는 나라라고 하면 이 A라는 곳에 갔을 때 너무 아름답고 여기 너무 멋있고 이런 여행 하고 싶어, 영상 보니까 너무 멋있어. 근데 그게 컨텐츠로 나올까? 이걸 더 먼저 생각하고, 만약 제 판단에 컨텐츠로 나올 것 같지가 않은데, 재밌을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러면 그 여행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여행지를 찾아보게 되거든요. 참 답답하죠. 어떻게 보면 여행 유튜브라는 게 뭐 저만 그럴 수 있습니다. 다른 여행 유튜버 분들은 본인이 가고 싶은 데만 찾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아무래도 이제 채널이 아직 5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채널이고 빨리빨리 더 성장시키고 있는 그 바람이 있다 보니까, 물론 제가 좋아하는 여행지도 가지만 이 여행지가 과연 여러분들한테 어떤 호응을 얻을까, 이거를 굉장히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 다음 유튜브는 평생 직장으로 보지는 않는다. 맞습니다. 평생 직장이 사실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자이든 타이든 뭐가 됐든 간에 언젠가는 유튜브를 그만하는 날이 오게 될 거예요. 몸이 아파서 더 이상 여행을 못하는 시기가 올 수도 있고,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대체하는 어떤 다른 또 엄청나게 대형 플랫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유튜버분들, 특히나 여행하는 유튜버분들이 평생 직장이 될 수 없다라는 생각들을 하시고, 이거를 언제까지 해야 될지도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 또한 그렇고요. 자, 마지막 10번째. 여행 유튜버는 돈을 못 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이기도 하면서 진실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행 유튜브를 하면서 채널이 커지면 당연히 수익이 늘어나겠죠. 수익이 들어옵니다. 당연히 들어와야지 여행을 계속 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혼자 여행하면서 가성비 숙소도 많이 찾고 어떻게든 경비를 좀 절감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1년 중에 한 9개월 정도는 해외에 나와 있거든요. 그럼 9개월 동안의 숙박비, 호텔비가 들어가는 게 기정사실이죠. 버는 거보다 지출이 더 많을 때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행 유튜버는 어느 정도 채널을 유지하고 더 성장시키지 않으면 돈을 못 번다는 말이 진실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와중에 여러분들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요, 태국의 한 길거리에 노점입니다. 노점. 이런 데서 지금 맥주 한잔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위기 참 좋죠. 돈을 못 벌더라도 이런 데 와가지고 맥주 한잔 이렇게 마실 수 있는 이 행복감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제가 가진 직업, 여행 유튜버의 또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여행 유튜버에 대한 오해 10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항상 즐겁게 여행한다. 아닙니다. 여러분, 즐거운 날도 있고 즐겁지 않은 날도 있어요. 단기간 하고 오는 여행이면 뭐 항상 즐거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계속되고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외국을 돌아다니다 보면은 아무래도 매번 행복하고 즐거울 수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때로는 너무 힘들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근데 아픈데 병원도 잘 찾아가기 힘들 때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행이라는 거를 직업으로 삼으면 항상 즐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영상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그 여행 유튜버의 본 모습이다. 저는 사실 이건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여행 유튜버 분들도 그러시겠지만, 물론 가식을 떨면서 촬영을 하진 않아요. 근데 그게 모든 부분에 있어서 본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일단 제가 지금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말을 엄청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여행 유튜브를 하기 전에는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었었거든요. 이것도 이제 이 직업에 맞춰서 거기에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카메라가 딱 꺼지잖아요. 말을 안 하죠.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되게 막 텐션이 높고 촬영을 하면서 돌아다니고 하지만 카메라만 꺼지면 사실은 거의 방에 처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메라에서 보여주는 모습도 내 본 모습이긴 한데 그게 100%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 다음은 여기서 연결되는 건데, 그러면 여행 유튜버는 외향적이냐? 제가 봤을 때는 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 또한 외향적인 것보다는 내향적인 성향을 더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여행 유튜브를 하면서 성격도 조금 변하긴 했는데, 제가 사람들을 만나서 원래 잘 어울리고 이런 거를 못하는 성격은 아닌데 그거를 막 엄청 선호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도미토리 같은데, 다인실 같은데 숙박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숙박을 하니까 그런 데 가서 친해지고 친구가 되고 밥 먹으러 같이 가고 이런 거 별로 저는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제가 몇몇 여행 유튜버 분들을 만나봤을 때 의외로 내향적인 분들이 생각보다 은근 계시더라고요. 유튜브는 다 외향적이다? 이거는 분명한 오해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여행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 친구들을 많이 사귀던데, 아, 여행을 그렇게 하다 보면 친구를 많이 사귀는구나. 이것도 오해입니다. 많이 사귀시는 분들도 있고 안 사귀는 분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도 친구들을 가끔가다 사귀긴 하지만 많이 사귀진 않아요. 여행을 하면 계속 지역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순간 짧은 만남 정도를 뒤로 하고 보통은 다 헤어집니다. 그리고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고 각자의 할 일들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연락은 끊기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내 친구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도 사실이더라고요. 자, 그 다음 여행 유튜버는 용감하다.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사실 되게 극한으로 여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위험한 곳, 자극적인 것을 촬영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뭐 아프리카라든지 아니면 인도의 정말 깊숙한 시골, 아니면 막 밤거리, 아니면 요즘 이슈가 되는 어떤 위험하다는, 치안이 안 좋다는 그런 나라에서의 촬영, 정말 많은 곳에 수많은 여행 유튜버들이 돌아다니면서 촬영을 하는데, 그분들이 과연 깡이 세고 막 용감하고 해서 그런 거를 다 촬영할까? 아닌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안전, 치안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그런 데를 잘 안 가기도 합니다만은, 아마 그런 곳을 가는 분들 중에 뭐 일부는 굉장히 뭐 과감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 컨텐츠, 어떤 조회수, 또 새로운 곳을 여러분들한테 그냥 보여드리기 위한 어떤 그런 목적 의식을 가지고 가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행 유튜버가 다 용감하고 막 깡이 세다 이거는 사실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행 유튜브를 하다 보면 항상 새로운 곳을 찾아간다. 이 말은 남들이 가지 않은 곳 뿐만 아니라 내가 안 가본 곳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거를 말하는 건데, 사실 이것도 오해입니다. 여행 유튜버가 자기가 갔던 나라, 자기가 갔던 도시를 다시는 안 간다는 개념은 없죠. 왜냐하면 시간이 흐르면서 또 바뀌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찾아가서 어떻게 변했나 이런 거를 여행할 수도 있고, 또 남들이 가지 않은 곳을 찾아가는 것도 좋은데, 세상에 여행 유튜버가 너무 많아요. 남들이 안 가본 곳을 찾는 게 오히려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라는 사람이 그곳에 갔을 때 나는 이렇게 여행한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한다라고 봐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여행 유튜브는 여행 전문가다. 이건 100% 오해입니다. 여러분, 저 여행 전문가 아닙니다. 저 여러분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고, 제가 가끔 라이브를 하다 보면 정말 박식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레이시아의 어떤 도시를 방문했다고 쳐요. 저도 공부하고 여행을 합니다만은, 와, 그냥 막 라이브에서 술술술술 채팅 치시는 분들 많아요. 정말 똑똑하시고 정말 정보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행 유튜버는 그냥 여행을 하는 사람인 거지 여행 전문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함부로 난 여행 좀 해봤어, 난 여행 좀 잘하는 사람이야, 절대로 말할 수 없다는 거. 자, 그 다음 여행 유튜버는 낯선 환경에 적응을 잘하는 사람들이다.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오해입니다. 여행을 가서 어떤 환경에서든 적응을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근데 적응이 안 되는 환경들이 분명히 있어요. 여기 너무 열악한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열악하면 저도 되게 고생하고 힘들고 거기에 며칠을 있는다고 해서 적응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참고 하는 거지. 적응은 못할지언정 일단 어떻게든 여행은 마무리를 지어야 되니까 모든 환경에 다 순응하면서 만족하면서 그렇게 여행이 되지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여행은 절대로 질리지 않는다. 질립니다. 여러분, 여행 유튜브 하면 질려요. 가끔가다 질리기도 합니다. 1년 내내 여행하는 제 입장에서는 어떨 때는 조금 질릴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사실 조금 쉬어가야죠. 그런 쉬어가는 시간이 주기적으로 가끔은 필요하더라고요. 그게 안 되면 여행 자체에 거부감이 들 때도 순간순간 있어요. 물론 그게 금방 사라지긴 합니다. 왜냐면 또 그야말로 여행이지 않습니까? 계속 질려있으면 여행 유튜버 못하겠죠. 근데 매번 행복하고 그러진 않더라. 질릴 때도 있고 뭐 현타 올 때도 있고 좀 그렇더라고요. 자, 마지막 오해편의 10번째입니다. 제가 진실편의 10번째에서 말씀드렸죠. 여행 유튜버는 돈을 잘 못 번다. 반대로 오해편은 유튜버분들, 여행 유튜버분들 돈 많이 번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채널이 커지고 막 몇십만, 100만 넘어가고 이런 분들은 솔직히 돈 많이 벌겠죠. 저는 솔직히 그렇게 안 돼봐서 그분들이 얼마나 버는지 모릅니다. 여행 유튜버 뿐만 아니라 유튜브 하면 돈 많이 번다라는 오해가 예전부터 많이 있었어요. 유튜브, 야, 그거 하면 뭐 얼마 번다던데? 막 광고 한번 찍으면 얼마씩 받는다던데? 여러분들,
그거 진짜 상위 0.1% 또는 연예인이 운영하는 그런 채널들에 한정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진실과 오해 각각 10가지씩 총 20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단점이 너무 많은데? 내가 너무 단점만 얘기한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 유튜브를 하고 있는 이유, 그야말로 여행, 이 두 글자에서 모든 걸 다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방식으로 일을 하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고, 세상을 살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요? 근데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지금 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 수많은 단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한 방에 상쇄시켜 줄 수 있는 딱 두 글자, 여행. 자,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나요? 사실 오늘은 여행을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중간 입하는 시간이었는데, 여러분들한테 여행 유튜버라는 직업을 가진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조금 짧게나마 전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컨텐츠를 한번 제작을 해봤고요. 이제 곧 태국을 떠날 겁니다. 한마디로 다음 영상은 다른 나라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는다는 말씀이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에는 다른 나라에서 색다른 영상으로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맥주 한 잔 때리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게 진짜 되는 거였어. 나도 모르게끔 자신이 바뀐다는 거. 나도 절대 믿지 않았어. 누굴 보는 순간 한눈에 빠진다는 걸. 얼굴에 미소가 번지고 난 너에게 빠져 번지. 왜 이러는 건지.